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스닥 코스피 차트 분석이랑 일성건설, 쌍용 정보통신, 대성헬텍, 서현이와 화신, 엑세스바이오 좀 차트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닥 코스피 지수 분석 먼저 할게요.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시장이 되게 안 좋고 월봉상 코스닥이 698포인트까지 다 내려온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마지막 투매 한 번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처럼 이런 이제 투매 입힘이라고 하죠. 하락 이 파동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근데 지금 뉴스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이것도 좀 웃긴데 그 신용 만기 연장 그리고 이제 140% 담보 비율 안 맞춰도 된다. 상관없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반대 매매가 안 나올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투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매가 더 나와야 돼요. 이게 시장이 이게 지금 보시면 하락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보면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마지막 파동에 항상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1, 2, 3파에서도 고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내려가는 ABC 파동에서 마지막에는 그 투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오버슈팅, 밑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급락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드 기본인데, 여기서 이 전저 지지라인 부근, 그다음 장기평 부근에서 밑으로 투매가 한 번이 훅 나와줘야 이게 이제 하락을 멈추는 파동이거든요. 이게 이제 뒤집어서 보면 오버슈팅이잖아요. 고점에서 나온 오버슈팅인데,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 신용 그 정책 때문에 정책이 좀 바뀌어서 한 2, 3개월 정도 딜레이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이 더 안 좋거든요. 그냥 좀 나쁜 생각이지만, 이런 이제 아랫꼬리가 긴 아랫꼬리가 이게 나와줘야지 사실은 이제 개미들이 떠나면서 시장이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꼬리 긴 게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나와줘야지 좀 공격적으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나 대형주들이 바닥을 오늘 좀 다져주는, 오늘 좀 양봉이 좀 떠줘서 양봉이 좀 월봉상에서 61선 자리까지 다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지지를 좀 해준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저런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224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요게 나와줘야 돼. 요게 나와줘야지 이제 2000포인트 초반까지 가주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는 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막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는 없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앞전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박스권에서 이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하락분만큼의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와서 중간중간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아까 월봉에서 보셨다시피 2000포인트였잖아요. 월봉에서 보셨다시피 이 자리가 지금 2040포인트거든요. 2040포인트가 이제 그 다음 지지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 보시면 요 박스권이 이탈하는 가격대가 2260포인트거든요. 226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지지라인 2040포인트까지는 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1500포인트, 나스닥 선물지표가 1500포인트가 지지라인인데, 지금 이게 요런 식의 저항을 못 넘고 요런 식의 지금 하방 수렴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방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나스닥이 1800, 그다음에 주봉상에서 1500, 그러니까 이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는 2040포인트까지 더 열어놔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이렇게 빠지면 8000까지도 빠지거든요. 9700까지도.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요번에 빠진다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400포인트가 9,400이나 9,800까지가 그 다음 지지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면 이제 뭐 우리나라 지수도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매매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아니고 데이 이제 매일매일 단타나 이제 매일매일 그냥 뭐 스캘핑 위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성건설부터 엑세스바이오까지 차트 분석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범양건영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해서 엮였어요. 엮였는데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얘가 이제 하락추세 상단부에 있는 차트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장기입형 기준으로 두 번 지금 반등을 성공을 했죠. 반등을 성공을 하고 거래대금이 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사실 나간 게 없어요.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나간 게 없고,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하락을 멈추는, 여기서도 지금 거래대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도 진짜 거래대금 돈이 들어올 땐 진짜 확실하게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월봉상에서도 지금 전저 라인까지 다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밑으로 요만큼 더 열려있는 자리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2,300원이 바닥이에요, 일성건설은.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왜 이제 관심 있게 보냐면, 일봉상 단기적인 관점, 일봉상 61선 하단에 구름대 밑에 61선 자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는 위로 요번 61선 자리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4,000원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앞전 5,400원까지, 그 다음에 구름대 상단 4,400원까지도 좀 위로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거를 매매를 한다고 하면 매수 타점은 3,600원이 되고, 3,600원 자리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역캐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3,600원 자리에서 매수 타점 잡아보고, 손절을 3,600원 잡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4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쌍용정보통신인데,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월봉상 박스권에 있고, 그 다음 주봉이나 일봉을 봤을 때 지금 이 보시면 장기입형을 돌파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장기입형을 돌파를 한다?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력이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도 사실 장기입형을 넘지는 못해요. 2년 뭐 1년 장기입형을. 근데 지금 장기입형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뜨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봉이랑 장기입형 하나 믿고 그 다음에 매매는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을 저는 세력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추세 하단부까지 눌렸다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지금부터 한 마이너스 10% 구간 있잖아요. 1,0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세요. 1,0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근데 매수를 안 줄 것 같다라고 하면 1차 매수를 1,050원, 2차 매수를 1,000원이 깨지는 990원 자리에서 2차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성 엘텍인데,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진짜 좋아요. 아침에 이거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타점이 놓쳐가지고 못 잡았는데, 거래대금이 들어온 자리에서 좀 눌림목 주고 장기입형을 회복하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의 수렴한 이후에 1025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38원이고 목표가는 1,020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현이화인데,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N자 파동으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었던 자리에서 시장이 밀리면서 밀렸는데도 바로 이제 반등을 좀 성공을 해줬잖아요. 반등을 좀 해줬고, 근데 지금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사실 거래 대금이 별로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현이화는 지금 자리보다 한 바닥 더 내려와서 매수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없는 상승은 또 추가적인 하락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이랑 저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요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잡아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타점은 7,100원에서 7,300원 요 구간으로 좀 매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인데, 화신이 지금 차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기아나 화신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SL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차트가 엄청 좋은 이유가 자동차 지금 제네시스 관련이잖아요. 이거 제네시스 G90 나오면서 제네시스의 수요가 늘어서 뭐 유럽에서도 지금 제네시스가 1등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뉴스 기사들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화신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 역캐쇼리 나왔어요. 주봉상에 지금 요렇게 역캐쇼리 나왔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역캐쇼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빠지면 잡으시면 됩니다. 빠지면 8,76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8,760원이 손절가, 그다음 이 신고가 구간에서 박스권 이후 강한 신고가 슈팅, 이건 아마 전고점 11450을 넘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으로 SS바이오인데, 사실 XS바이오도 오늘 좀 타점을 놓쳤어요. 이게 분봉 타점에서 분명히 매수를 좀 받아볼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60분봉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좀 잡아볼 거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이상, 최소 못해도 17,400원 정도까지, 16,700원이 17,400원, 17,400원짜리까지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빠졌을 때 이 전고점 부분부터 15,900원부터 15,100원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300원 자리가 목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우하향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수렴을 돌파하는 구간이고, 돌파했다 눌림목 실패를 했다가 다시 재돌파, 거래대금이 살짝 늘어난 자리에서 재료는 원숭이 두 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크게 가면 2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휴마시스나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어서, 목표가 2만, 뭐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실 거면 17,300원, 뭐 스윙을 하실 거면 2만원 이상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다음 매매를 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장일 때 해야 하는 거는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상승장에서 뭐 어떤 공부가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이때 이걸 좀 알았더라면 그때 정말 더 많이 돈을 벌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검색기라든지 지표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에 준비를 하셔야 다음 상승장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하기 좀 힘드시면, 제가 멤버십 운영을 하고 이제 밑에 가입 문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가입 문의 하셔가지고 제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가입 안내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종목도 받아가시고 기법도 가져가시고 검색기도 가져가시는, 좀 그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